번째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을 봤으니까 모르면 틀리기만 해. 다 뒤져 은호. 중3은 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정도야. 씹어 먹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수업할 필요 없이 다 알지 않을까? 진서야? 진서가 오늘 수업 한 판 할까? 중학교 1학년 아가들 2명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요. 오늘 올림이 끝나서 마음이 너무 한가져요. 이제 과거 입시만 끝나면 난 날라다닐 거야, 이년들아. 난 유럽 가 있을 거야. 자, 94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얘네도 압박감이 엄청 큰데 선생님들도 압박감이 엄청 커가지고.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거 하자.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서 정기적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전화하고 전류에 의해서 흐르면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설명을 했어. 전자가 운동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주변에 정기적 현상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적 현상도 생겨. 자석이 생긴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엔 그 도선이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적 현상도 생겨. 그래서 자, 원래는 자기적 현상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순수한 자석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자석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 영구 자석이 있고요. 전류가 만든 자석이 전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영구 자석은 전자석이든 영구 자석이든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이 바로 하나의 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서 자석을 반쪽으로 잘라도 다시 그 몸통 안에 다시 두 개의 극이, 또 잘라도 한 몸통 안에 다시 두 개의 극이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자석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NS가 계속 한 몸 안에 같이 있죠.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게 자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자기적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다음 주에 자성 배우면서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NS가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원자를 쪼개서 핵분열을 시키면 그때 없어져. 그때 없어져. 여기서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자기적 현상을 띠는 건데, 이러한 자석 옆에 또 다른 자석을 놓는데요. 같은 극이 마주보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반대 극이 마주보게 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요. 서로 같은 극이 마주보면 서로 밀어내는 멋진 말 청력이 생길 거고요. 반대극이 마주보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길 거야. 이걸 합해서 자석의 NS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멋진 말로 자기력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석마다 자기력의 세기는 달라요. 그래서 큰 자석일수록 자기력의 세기는 세지고요. 그 다음에 상식이죠. 그러면 하나의 자석에서 자기력의 세기는요. 부위마다 다 똑같니? 다 다르니? 다 다르죠. 어느 쪽이 제일 자석의 세기가 세니까? 양 끝이 자석의 세기가 가장 센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 자석의 세기가 가장 센 여기를 우리가 멋진 말로 자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가운데는 거의 자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 클립 붙이려고 하면 클립이 안 붙어요. 근데 양 끝단에다 클립을 연결해서 쭉 붙이면 클립이 대단히 많이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력이 세서 그래요. 여기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석은 양 끝단의 세기가 세고요. 그러면 N극 끝이 세요? S극 끝이 세요? 무식한 질문이죠.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쪽은 N극이 있어요. 한쪽은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서로 반대극끼리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N극은요. 네, N극은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서 N극이 오른쪽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S가 왼쪽으로 자고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왼쪽으로 끌려갔겠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 P의 위치에 놓더라도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이 정반대야.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그래. 되겠어. 그래서 이때 자석 주위에도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고 방향은 어느 쪽이야?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힘이니까. 그랬을 때 방향을요. N극으로 보면 오른쪽, S극으로 보면 왼쪽이니까 이것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을 얘기할 때는요. 방향은 항상 나침판에 한글 쓸 동안 나침반? 판? 어떤 거? 반. 제일 어려운 게 한글인 거 알지? 세종대왕이 잘못 만들었어. 자,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야. 저 미친 좀 봐라. 저 하고 있는 짓 좀 봐라 저거.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자기력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힘의 방향을 나타낸 걸 멋진 말로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자석 사이에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한 특정한 지점에다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접선 방향을 가리킨다. 이제 상식인 거 아시겠죠? 접선 방향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되겠어? 네. 이거를 자, 서로 반대극끼리 놓으면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갑니다. 자, 같은 극끼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극끼리 놓으면 그래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야 되고요. N극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연결 안 되면 같은 극끼리 마주 보는 거다. 연결되면 반대극이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그리시면 되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석이 만약에 한번동이야. N이고 S야. 그럼 여기서도 자기력선 그려야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와서 S로 들어가면 끊겨? 안 끊겨.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력선은요. 닫혀있는 패곡선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패곡선으로 바깥쪽은 자기력 방향이 왼쪽이라면 안쪽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자기력은요. N극에서 나와 S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바깥쪽 자기력 방향을 자기력선으로 그리고요. 안쪽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아예 안쪽은 안 그리는 것 뿐이지 안쪽에도 자기력은 작용한다. 그래서 안쪽에도 자기력선은 존재합니다. 단지 복잡해서 안 그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력 방향을 얘기할 때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건 외부 자기장 방향만 얘기해서 그래요. 내부는 거꾸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력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선으로 나타낸 자기력선을 보니까 보면은 얘도 정비력과 같네. 여기는 간격이 좁은데 여기는 간격이 여러 넓어. 그래서 이 간격이 힘의 세기를 표현합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그래서 센 자석도 있고 약한 자석도 있죠. 네오디움은 열나 세가지고요. 네오디움 큰 걸로는 손가락도 부러뜨려요.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자,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얼마나 세라고 하는 그 자석의 실제 세기를 선으로 표현하면 돼요. 선의 개수로 표현합니다. 자석의 세기를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개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석이 똑같아 보여도 어떤 곳에는 자기력선을 촘촘하게 많이 그려 그럼 센 자석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애는 자기력선을 조금만 그려 약한 자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파이라고 하고 이걸 자기선속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당 세기를 일로 본다면 이 세 개 있으니까 3 단위는 웨버 이렇게 표현해요. 3웨버 이 자석의 실제 세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6개 있으니까 6웨버 와 열나세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됐어? 근데 이 자석이요. 이만큼 떨어진 이 면적에 작용하는 그래서 자석의 세기는 얼마예요? 라고 하는 자석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세기는요. 실제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면 얘는요. 이 면적 1제곱미터 안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2제곱미터면 2제곱미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됐어. 그랬을 때 얘는 자석의 세기가요. 3웨버/. 제곱미터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단위가 복잡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3 테슬라. 이게 자기장의 단위예요. 3 테슬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자석의 속성이고요. 자석의 세기를 여러분들은 자 실제 세기는 자기손속 파이로 표현하는데요. 그걸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얘는 자기손속, 얘는 자속 밀도라고도 얘기해요. 자속 밀도. 이거는 자기장. 여기는 자기손속.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자. B는 A분의 파이니까요. 파이는 BA 쓸 수 있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실제 자석의 세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죠. 원래 자석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자석은 어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자석은 지구죠. 그래서 지구도요.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어서 지구 주변이 다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새들이 그 자기장을 감지해서 철새들이 방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 수 있대. 라는 거니까 자석 없이도 자석을 만들 수 있어. 전류가 흐르는 전선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전류가 흐르는 전선만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그 자기장의 세기와 모양이 전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돼. 알아?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직선 도선일 때가 있고요. 곡선 도선일 때가 있어요. 곡선 도선 중에서는 원형 도선일 때가 있고요. 솔레로이드일 때가 있어.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는데 지금 얘는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I만큼 흐르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 주변이 다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나침반 놓으면 돼. 되겠어?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느 방향이요? 라고 하는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2 때 배우는 거야. 오른손을 이렇게 90도가 되게 펼쳤을 때요.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그 주변에 자기장 방향인데 됐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 전류가 위로 올라.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은요. 됐어. 이렇게 감기는 음심원 모양의 자기장이야. 음심원 모양이야. 됐어. 그래서 감아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전류 방향을 거꾸로 아래로 흐르게 하면 아래로 가보니까 그때는 자기장 방향이 거꾸로 생겨. 이런 얘기야. 하겠어? 직선 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은 동심원 모양으로 생겨. 그랬을 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A라는 위치에 나침반인 거야. 그러면 N극을 땡기겠죠.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쪽이고요. 얼마나 센 자기장을 받아서 N극이 움직인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B에도 나침반을 놓을 거고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도 나침반을 놨을 때 이 나침반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이런 얘기 해야죠. 그래서 네, 그러면 직선 도선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분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상수에다가 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곱하시면 돼요. R분의 KI. R분의 KI. 되겠어? 그러니 저 도선으로부터 A, B, C는요. 얘는 R만큼, 얘는 2R만큼, 얘는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 자기장 상수 똑같고 전류의 세기 똑같아요.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물론 몇 대 몇 대면? 진짜 얼마? 6대 3대 2의 세기로 나침판에 N극을 당겨. 그랬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니까 얘는 이쪽, 얘 이쪽, 얘 이쪽. 아냐? 아냐? 네. 여기다 놓으면요. 얘 이쪽. 여기다 놓으면요. 이쪽. 이런 거죠. 됐어? 그래서 N극의 방향, 오른손으로 결정하는 거. 됐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세기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되겠지? R분의 KI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요. 전선보다 왼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 들어가는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이런 뜻이야. 되겠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직선 도선이 아닌 곡선 도선 중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또는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의 자기장 방향 어때?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직선 도선이 아닌 곡선 도선을 선생님이 굳이 분류했어요. 왜? 오른손으로 결정하는 건 맞는데 정반대예요. 곡선 도선도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납득하길 바란다 좀. 그지? 자, 그랬을 때 전류가 곡선에서 감겨서 흐르니까 감기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라고. 네 손가락이 전류고 N극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인데 됐어? 얘가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나침판의 N극 방향은 그랬는데 실제로 아세요? 얘는 곡선이니까 안과 밖이 생겨. 안과 밖이 생겨. 맞아? 곡선이니까 안과 밖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석에서 했던 것처럼 자석에 N극, S극이 있으면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여야 해도 말잖아요. 반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 방향입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쪽으로 감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안쪽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 가리켜. 이해? 자, 솔레로이드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됐죠? 네.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요. 됐죠? 일로 내려와요. 자, 보는 방법은요. 맨 끝만 봐. 맨 끝만 봐. 중간 보는 거 병신이고요. 맨 끝선만 보는데 끝선이 밖으로 이렇게 돌출된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됐어? 자,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이죠. 내려가게 해봐. 끝선에서 내려오는 얘기야. 됐어? 내려오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요. 자, 내려오는 방향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내부 자기장이 오른쪽이 엄지손가락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자석이 N극, 여기가 S극,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막대 자석과 같은 자기장을 실제로 만든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른손 이용해서 방향 설정하시면 되고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에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다. 그랬을 때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 똑같습니다. R분의 KI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왜 B라고 하고 B-라고 합니까? 상수값이잖아요.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저기다 넣어야 되는 상수값이 원형 도선일 때 다르거든요. 직선이라. 됐어? 네. 솔레로이드는 어떻게 구해요? 솔레로이드는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이 R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직선과 원형은 도선이 하나라서 그 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선이
선으로부터 나침판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할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K-NI로 계산해요.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하네요. 그래서 네, K2-NI입니다. 괜히 KI는 똑같은데 거기에 N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N은 뭐냐면 사실은 얘는요. 그래서 똑같은 세기의 전류를 흐르더라도 여기에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져요. 아세요?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이 훨씬 더 세게 생겨요. 촘촘하게 감을수록. 그래서 몇 번 감았냐가 그런 게 중요하죠. 이 N이 코일 감은 개수예요. 코일 감은 수예요. 근데 얘는 1m당 감은 수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가 아닙니다. 1m가 아니고 20cm인데 내가 거기다 코일을 10번 감았어. 근데 어떤 애도 나도 10번 감았는데 근데 나는 50cm 막대기에 10번 감았어. 이래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달라요. 그래서 더 촘촘한 쪽에 더 세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그렇다면 너는 1m에 몇 번 간 거야? 난 100번. 아니잖아. 몇 번? 50번. 지서봐! 50번이잖아. 그치? 저는 1m에 몇 번 감았게요. 지서봐! 몇 번?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나이 먹어 좋은 점도 있어야죠.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50을 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20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세기를 구할 때 상수값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직선도선에서의 상수값은요. 제일 작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원형도선에서의 상수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지네들이 다 문제집에 써줘요. 그래서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상수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시면 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근데 그럼 내가요. 자기장의 세기도 구할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다고 쳐봐.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키겠죠.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키겠죠. 그럼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이다 보니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놓고 싶어. 몇 대죠? 몇 대. 되죠?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놓을 거야. 그 중에서 A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I1의 세기는 2A예요. 뭐 이런 얘기야. 자, 두 번째 막대기 요거 있는데요. 얘 전류 일로 흘러요. I2의 전류의 세기는 4A예요.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게요? 2m래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요거 1m 간격으로 나침판을 놓자. 1m 간격으로 나침판을 놓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기역에 나침판을 놔. 니은에 놔. 디귿에 놔. N극 방향 어느 쪽이고 얼마나 N극을 세게 잡아당기는 자기력을 받아. 이런 얘기야.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역의 자기장을 만드는 건 A도 만들고 B도 만들기 때문에 그걸 합성해야 된다. 어떻게 해라. 그죠? A도 있고 B도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납득했니? 자, 그러면 A만 봐. A는 전류가 위로 오르니까 A 도선보다 오른쪽에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왼쪽은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는 방향, 디귿도 들어가는 방향, 기역은 나오는 방향 두 개가 반대 방향이라서 선생님은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 뭐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 표현할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 기역은 A로부터 자,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걸 그냥 R로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전류가 2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2를 느끼면 되겠지? 자, 얘도요. R, K 얘는요. A로부터 얼마 떨어졌어? 3R
보이냐? 3R분의 2K 이런 느낌이야. 그죠? 자, 그 짓을 B에서도 해야죠. B도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 왼쪽으로 다 나오는 방향. 그래서 이 새끼들은 나오네, 얘만 들어가네 이런 느낌이야. 떨어져 있는 거리 B로부터 여기까지는 3R 떨어졌어. 3R분의 4K R분의 4K R분의 4K 이런 느낌이야. 네? 그랬을 때 두 개는 같은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합성한 만큼 자기장을 받아.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나오는 방향으로요. 3, 6이니까 3R분의 얼마? 10K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얘 계산했니? 얘 뭡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얘가 더 세니까. 됐어? 네. R분의 2K 양대 방향이니까 서로 뺐어. 그렇지? 얘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더 할 거지? 뭡니까? 4R분의 얼마니? 뭐? 이거 원래 4였으니까 4였으니까 10이었냐? 그럼 3R분의 얼마? 14K.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이 세기가 제일 세요. 뭐 이런 것도 하겠지. 주변에 자기장 방향도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네. 근데 보면 봐봐. 선생님, 이거 3번 다 통분하면요. 여기는 10K의 세기, 여기는 6K, 여기는 얼마? 14K. 이거 좋아.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바깥쪽은 센데 안쪽은 약하네.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금 도선의 전류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요. 항상 얘네들은 센 힘 쪽에서 약한 힘 쪽으로 밀려요. 알아요? 센 힘 쪽에서 약한 힘 쪽으로 B 막대기도 밀려요.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항상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인력이 생기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서로 거꾸로 밀리는 방향에 천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이해해?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합성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어. 네.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알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대요. 좋아. 근데 거기 주변에 영구자석도 놀래요. 별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연락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영구자석도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 같은 곳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성한 만큼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돼요. 그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그 자기력을 누가 받습니까? 그 힘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 도선의 힘을 받으면 뭐합니까? 힘을 받았으니까 밀려가겠죠. 움직이겠죠. 알겠어? 그러면 얘는요, 이 힘을 받는다는 걸 했으니까 이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요. 얼마나 센 힘을 받습니까? 무조건 이거야. 알겠어? 무조건 힘이야. 방향? 오른손. 직선 도선에서요, 전류 방향, 양장 방향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둘을 합성한 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이 바로 받는 힘의 방향이야. 볼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전류 이렇게 생겨. 그러면 자석이 받는 자기장은 M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오른쪽이네. 오른쪽. 그러면 손바닥은 칠판 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칠판 쪽으로 갑자기 밀리는 힘을 빵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네 가끔 가다가 SF 영화 보면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힘 나가죠. 이게 자기력이야, 자기력. 자기력이 막 생겨서 그걸로 날아가는 거야. 진짜야. 되게 물리적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 저 새끼 자기력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 나가.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이 나가는데 이 자기력의 세기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자기력의 세기는 힘센 빌아저씨. 5대5 병신이야, 이 새끼야. 힘센 빌아저씨. 알겠어? 이게 자기력의 세기야. 자, 그러면 이때 B는요, 저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 예를 들어 이 자석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예요. 그럼 5테슬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예요. 그럼 2A.
그리고 N은요. 자기장 속에 있는 이 전선의 길이. 이 전선이 길수록 그 안에 움직이는 전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 자기장 속에 있는 전선의 길이가 1m예요. 좋았어. 때려볼게. 이게 힘센 비라도시야. 그러면 저 도선은 10N의 힘으로 밀리는 힘 받았구나. 그 뜻이야. 미안하. 이러니까 힘센 비라저씨. 선생님 저는 이 힘을 더 세게 하고 싶어요. 방법 네 가지.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바꿔. 그래서 두 번째, 전류의 세기를 더 센 놈으로 바꿔.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있는 전선의 길이를 더 센 놈, 더 긴 놈으로 바꿔. 네 가지 할까? 네 가지.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중2 때 배웠어. 보증서. 중2 때 배웠잖아! 중2 때는요. 이 전선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로 배웠죠? 맞아? 이 힘으로 움직인 색이 이름 뭐야? 예, 전동기. 전동기가 저 자기력으로 밀려서 도는 거야. 그래서 A, B, C, D 전류 이렇게 흘러. 맞지? 자, A에서 힘의 방향. 전류, 자기장, 힘, 이 새끼 밀려. 얘는 또 하면 줄여. 무조건 얘야. 반대 방향이야. 나와. 그래서 그러니 얘 밀고 얘 나오니까 이 새끼 이렇게 돌지. 그래서 이게 전동기야. 여기다 칼 달면 믹서기 이년아. 여기다 날개 달면 선풍기. 통 달면 세탁기. 여기서 그거 만드는 거야. 돌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0입니다. 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네 번째.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들어요. 0도면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을 가장 세게 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 도선의 길이, 그리고 각도. 되겠습니까?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 만들어. 90도에서 멀어질수록 힘의 세기는 작아져. 그러니까 0도와 180도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윗날개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 도선과 영구자석이 동시에 있을 때 얘는 자기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만들고요. 그 힘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를 한국말로 뭐? 미치냐? 모터. 외력 뭐? 전동기. 알아듣는 게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게 외래어 인연들아. 그치? 모터 알아들어. 전동기 못 알아들어. 그럼 됐지? 얘는 외래어. 그냥 한국말로 하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의 힘으로 라고 하는 건 전동기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자기력을 이용한 거고요. 그 자기력을 이용한 게 이런 모터들도 있지만 모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동기예요. 에어컨 속에 모터 들어있는 거죠. 저 새끼 자기력을 이용하고 있어요. 되겠어?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전압계, 전류계, 그래서 그리고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오게 하는 거. 되겠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력이라고 하는 저 힘을 이용해서 구동되는 애들이야. 전압계는요, 그 바늘 1A가 움직여! 라고 하면 1A가 될 때까지 바늘 밀죠. 그 바늘을 미는 힘이 저 자기력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작용한다. 알아듣겠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봐 드릴 테니까 숙제는 나중에 보고 해보겠습니다. 면접 보러 가! 밥 먹고 면접 보러 가, 빨리. 호석이 오늘 몇 시? 3시 20분. 그렇지. 왜 3시 20분이 모든 아이들. 그래서 3명 다 3시 20분. 자기가 밥 먹고 오면 보상으로 모여 거기서 공부하다가 면접 되면 들어가서 유쳐먹고 한번 더 하게 울고
하고 가고 질문 받아보십시오. 30분이 하나 들어가면 미치겠네. 맛있는 거 먹어 와.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자. 아.